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물체 운동, 힘, 운동, 그리고 열, 에너지, 천체 운동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 한 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물리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또 얘기죠. 전기,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합시다. 전기,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 작용한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같은 극,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같은 극의 물체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의 물체는 가까워지려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전기적 성질 띤 입자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전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며 전기적 성질량을 전하량이라고 한다. 다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하의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쿨롱. 그래서 이걸 발견한 과학자, 쿨롱의 이름 따서 이 법칙, 이 전기력의 크기에 대한 법칙도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쿨롱의 법칙,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화 사이의 거리, R인데, 여기 K가 잘못 나왔네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만류인력, 그쵸. 뉴턴이 얘기한 만류인력의 꼴과 너무 글씨가 날아가네요. 네. 뉴턴이 얘기한 만류 인력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생겼네요. 자, 물체와 전기를 띠는 현상, 우리가 이걸 대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합니다. 대전체가 왜 대전되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전하, 물질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 이거를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분자. 예를 들어서 물 분자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물 분자 때까지만 물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 분자가 더 쪼개지게 되면은 물이라는 성질을 잃게 돼요. 물질을 잃는 기본 입자, 우리는 이거를 원자라고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원자가 이 원자가 분자를 이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세기의 톰스는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를 이루는 성분 중에는 전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건포도가 박힌 푸딩 모양의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되죠. 전자 마이너스 1.0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0.0000 하고 0이 18개 한 다음에 16 클롱이 입자예요. 원소 기호가 클수록 이 전자가 많습니다. 입자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0하고도 0이 18개 16 쿨롱인 입자를 얘기하고 원소 기호가 클수록 개수가 그 원자 안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전하가 이 값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기본 전하량 E라고도 해요. 이어서 이 값이라는 것은 아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아니에요. 러더퍼드는 금속박에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하는데요. 이 금속박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돼 있다면 원자 모형처럼 돼 있다면 모든 알파 입자들이 튕겨 나가겠지만 대부분 튀지 않고 통과하는 입자들도 있고 그런 입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원자 가운데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플러스 전하인 원자핵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가운데 원자핵, 질량을 거의 차지하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을 얘기하게 돼요. 자, 모든 물질은 이 기본적으로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을 띱니다. 하지만 마찰하게 되면 종류에 다른 두 물체가 마찰하게 되면 한 물체의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 전하량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전되는 거예요. 특히나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전체와 가까운 대전체, 예를 말이 되게 헷갈리네요. 가까운 쪽은 생각됐네요.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만약에 플러스 극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 플러스 극으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 아, 가까운 곳은 다른 종류. 왜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붙이려고 하니까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반대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해요. 즉 전하를 띠는 입자는 주변에 전기장을 만듭니다. 전기장이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무슨 장이란 단어를 많이 쓸 텐데요. 무슨 장은 땡땡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지구의 중력장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석은요, 이제 전기장과 비교해서 자기장을 얘기해 볼 텐데, 자기장은 전기장과 좀 달라요. 전하에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는 것처럼 자석에도 S극과 N극이 있고, 역시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기력선과 다기력선을 나타내게 되면은 플러스 전하에 나와 마이너스 전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N극에 나와 S극으로 들어갑니다. 끊어지거나 겹치는 거 없이 말이죠. 하지만 자석은 쪼개도 플러스 극만 있거나 마이너스 극만 있는 전기와는 다르게 대전체 혹은 전기의 성질과 다르게 자석은 쪼개도 S극과 N극이 양쪽에 있어요. 즉 우리는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처럼 자기장을 만드는 자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장, 어떤 물질이 자석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있던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류가 흐른 도선, 전자가 이동하는 도선, 시간에 따른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듭니다. 같은 이유로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도 자기장을 만듭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자기장의 색이 B라고 해서 나타나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B는 거리에 반비례해요. 이 도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반비례합니다. 그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원형 도선 같은 경우는 역시 거리에 반비례하고 세기에 비례합니다. 여기는 도선 중심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원형 도선이 만드는 것은 만약에 중심이 아니고 다른 데다라고 하면 가까운 도선은 가까운 도선으로 인한 자기장이 더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세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중심의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세기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전류 얘기가 나온 김에 전류가 뭔데요, 선생님? 회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아까 정전기 유도할 때, 정전기 유도할 때 전자가 잠깐 움직인다고 했는데 움직이고 나서 대전돼 버리면은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정전기, 멈춰있는 전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하지만 전하가 흐르면서 전자가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건전지 연결했을 때 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하의 흐름을 우리 전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전류가 모든 도선에 잘 흐르는 건 아니에요. 전류의 흐름 방향 정도로 있는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R로 많이 쓰는데요. 전류는 I, 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양전하 1쿨롱이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우리가 이걸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위치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됩니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 도선에 저항이 세다면 같은 전류가 흘러도 그 에너지가 더 세게 걸리게 돼요. 에너지 더 많이 필요하거나 더 세게 걸리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ohm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로를 또 분석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법칙이 키로이오프 법칙이에요. 키로이오프 법칙은 한 회로를 도는데 한 회로가 뭐 예를 들어서 회로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회로를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회로를 도는 동안 걸리거나 건 전압을 모두 더하면 0이며 전류도 모두 더하면 0이다 라는 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 경렬 연결 볼게요. 경렬 연결은 어떤 식의 연결이냐? 경렬 연결은 얘네가 건전지가 있고요. 저항 두 개가 따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전류 I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하나, 두 개 있다. 저항이 두 개 있다라고 하면은 각 전압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대요.
그리고 V는 IR이기 때문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1, R2분의 V2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아까 써있다시피 전압이 동일하대요.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 I를 토탈 저항, 토탈 전압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 전압이 모두 같으므로 전체 전항의 분의 1은 각 저항분의 1의 합과 같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도선에 이어져 있는 건데요. 전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전체 전압이 각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을 V라고 한다면 각 V1 더하기 V2로 우리가 V를 나타낼 수 있겠고, 얘는 온매 법칙 R1, I1, R2, R2, I2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근데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다 보니까 I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 얘도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가 흐른 도선이 자기장 안에 있으면 역시 이 도선도 얘도 자기장, 마치 자석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요. 이 힘을 우리는 로렌츠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렌츠 힘 때문에 전동기가 돌아가요. 힘을 받다 보니까 힘의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하겠죠. 그래서 잘 우리가 구성해주면 얘가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연결된 도선들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회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장도 전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패러데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는 실험적으로 이 답을 얻어냅니다. 원형 도선을 연결하고요. 원형 도선을 하나 준비하고요. 자석을 앞뒤로 움직여 봤어요. 자석이 움직이라는 것은 자석과 가까워지면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지고 멀리하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때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걸 발견합니다. 이를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해요. 이때 생기는 전류는 도선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변하는 것을 막는 방향 생겨요. 만약에 가까워지면서 자기장이 세진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이 약해지도록, 만약에 N극이 다가왔다. 그럼 이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N극, S극이 생기게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만 얘기했는데 앞에서 자기장의 방향도 너무 중요하죠. 전류가 흐를 때 마치 우리가 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자석을 다가온다면 자석이 밀어내기 위해서 자석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아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면 이번에는 그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밀어내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가까워지는 끌어당긴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전류가 또 흐르게 됩니다. 자, 앞에 걸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전기장을 만듭니다. 자하, N극만 있거나 S극만 있는 자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듭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계속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죠. 전하가 움직이면은 그 부분에 그 지점의 전기장이 계속 변할 거예요.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듭니다. 전원 같은 경우에 건전지 같이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직류 전류도 있지만요. 질이 아니라 직류. 직류 전원도 있지만요. 그림처럼 계속 진동하는, 시간에 따라 전류가 계속 바뀌는 교류 전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반대로 됐네요. 위 네 가지 내용 빛을 발하는 건 직류 전원이 아니라 교류 전원의 도선을 연결했을 때입니다. 계속 변하다 보니까 계속 변하는 전기장이 계속 그 자기장이 또 전기장을 계속 만들어요. 그 전에 축전기 얘기를 해볼게요. 금속판을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 전원을 연결하면은 이 두 금속판 사이에 전하가 쌓입니다. 그래서 모두 쌓이면은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얘가 마치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솔레노이드 아까 코일 박아놓은 것도 얘도 이 만약에 전기장이 변하게 되면 여기에 자기장이 변하게 돼
여기에 전류가 통함으로써 자기장이 생성되면 자기가 만든 자기장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자기장이 세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을 또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요. 또 저항 역할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전류가 우리가 원하는 자기장이 도서에 생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얘가 앞으로 퍼져나가면서 진동을 만들어요. 이 진동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음, 어, 우리가 이 솔레노이드와 이 코일과 이 축전기가 저항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축전기에 빨리 쌓이면 저항 역할을 더 빠르게 하겠죠. 만약에 이 코일이 자기장이 계속 바뀌면 더 빠르게 자주 바뀌면 저항 역할을 더 크게 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류 전류의 경우, 교류 전환의 경우에는 이 교류 전환 왔다 갔다 하는 이 진동하는 이 전원 같은 경우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축전기가 더 저항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혹은 코일이 더 저항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하면서 역시 아까 말했다시피 앞으로 진동을 다른 데로 진동을 전자기파가 진행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전자기파가 특정한 어, 흐르는 전자기파도 우리가 이 도선에 흘러서 왔다 갔다 하는 만큼 똑같이 진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린 이를 전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전파 속도의 크기는 빛의 속력 C와 같습니다. 즉 빛은 전자기파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어, 이 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다다음 거의 마지막 시간에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파동이란 단어 우리가 굉장히 낯선 단어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